어느덧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들까지 해서 새 가족이지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와이프와 6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하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퇴사하고 타지에 있는 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람, 오늘 하루 고생했어 라는 말과 함께 밥상 차리고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잘 해나갔고 1년쯤 될 때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무뚝뚝한 편이지만 임신한 와이프를 위해 헌신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까요? 조산기가 있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아이 머리가 보일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2달 동안 병원에 누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행히도 정상 체중과 키로 태어나졌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황달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5일 동안 있었지만 저희에겐 5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주었고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와이프는 술을 즐겨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고 애를 낳으면 체질이 변해서 술을 못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주변 지인들 말에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처음 지인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1년 넘게 술을 입에도 안 댔고 그 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맥주 반잔을 먹더니 못 먹겠다며 술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술과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맥주 반잔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피처가 되더라고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소 활동하는 거 좋아하던 와이프는 일을 하겠다며 파트타임으로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병원을 다시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아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 자리가 식당밖에 없다며 식당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든 일이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기어코 나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도와 일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일을 일찍 끝내고 서프라이즈로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마음도 잠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술을 즐겨하는 와이프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님도 술을 즐겨 하신다며 일 끝나고 식사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는 3살이었고 엄마에게 케어가 필요한 나이였죠. 하지만 와이프는 본인이 즐기고 노는 게 우선이었던 겁니다.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기본 새벽 2시, 3시였고 거의 만취 상태로 들어오는 날도 태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 이모님과 술을 먹고 들어오겠다며 아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하길래 저는 이제 내려놓은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와이프는 쉬는 날이었고 저는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알람과 함께 아침 일찍 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도록 와이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더군요. 이모님 집에서 술 먹고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 당시엔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의심이 생길 겨를이 없었고 출근이 먼저였기에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잠깐 잠들었었다며 지금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 아직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자고 있는데 전 출근해야 돼서 아들 냅두고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죠? 3살밖에 안 되는 애기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간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와이프가 생각을 고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신 장모님은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택시 타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도 아들은 잘 자고 있었고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걸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냐며 절 꾸짖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뻔뻔함을 넘어서 철판을 깔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소름인 건 그때 시간이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와이프는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집에 엄마가 오셔서 장을 보고 들어가겠다며 늑장을 피운 겁니다. 그럴 여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멀어져 갔고 와이프는 그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제법 큰 대기업 구내 식당으로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 이모님과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조금씩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더군요. 식당에는 술 좋아하는 분들만 계신가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직을 한 그 식당에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분들도 다 술을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던 겁니다. 와이프는 신났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가는 곳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냐며 좋아하더군요.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평소에 사교성이 좋은 와이프는 그 이직한 곳에 가서 사람들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회식이 많았습니다. 진짜 회식인 건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술을 먹는 건지는 알 방도가 없었지만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갔던 날이 일주일에 4번이었습니다. 월, 수, 금,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은 외박까지 하고 일요일에 왔습니다. 그때는 뭐 거의 해탈한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지금 현재도 술을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합니다. 밖에 안 나가면 집에서 술을 먹으니까요. 집에서 먹는 술도 기본이 소주 1병 이상, 맥주는 피처 1병입니다. 전 이 정도 먹으면 취합니다. 그것도 집에서 말이죠. 밖에 안 나가면 집에서 즐겨 먹던 사람이 이제는 집까지 사람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갔더군요. 한 2달 전쯤 예전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을 초대했습니다. 그 동생도 결혼을 했고 3살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인지라 초대하는 거에 불만을 표하진 않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간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고 저는 집에서 술을 잘 먹진 않지만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도 술을 무지막지하게 먹더군요. 저는 그 동생 남편과 함께 밖에 나가 담배를 태우며 조심스럽게 서로 와이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비슷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술로 보낸다는 게 참 그 남편이 반갑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동지 같은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고선 집에 들어갔는데 둘이 취했더군요. 다 같이 잠들었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낮부터 또 술을 먹기 시작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속이 나만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늦은 저녁 그 동생 부부는 본인들 집에 갔고 저희는 집 청소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말마다 그 동생네들을 만나더군요. 그 다음 주엔 와이프가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부부가 또 저희 집에 오고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술 먹고 취하고 다음날 일어나 낮술 먹고 취하고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바로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와이프가 다니는 식당이 리모델링을 한다며 공사를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일하고 있는 그 월요일 당일에 뭐 어차피 사이도 많이 안 좋았고 해서 그래 쉬어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어차피 쉬는 김에 아들 데리고 그 동생네 집에 갔다가 수요일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자유를 느끼고자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갔고 근무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사실 2달 전쯤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빴고 해서 못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바빠도 일 끝나고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와이프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서 가봐야 할 것 같다. 나는 일 끝나고 넘어가면 9시 정도 되니까 거리도 가깝고 한 네가 먼저 가서 같이 있어라. 나는 일 끝나고 바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왜 자기가 거기를 혼자 가야 되냐며 안 가겠다더군요.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날도 출근이었습니다. 그 얘기도 하더군요. 다음날 당신 출근하는데 그럼 자기는 계속 거기에 있다가 아들 데리고 혼자 집으로 가야 되냐며 그냥 안 가겠다라고 하더군요. 뭐 3자 입장에서 보실 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과 와이프는 정말 엄마 아빠 딸처럼 지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이 다투고 해서 틀어지긴 했지만 저렇게 말을 하면 서운할 정도로 많이 가까웠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계속 그 동생네 집에 머물렀으며 전 혼자 부모님 찾아뵙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그곳에 간 지 일주일이 된 시간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엊그제 금요일에 왔습니다. 무려 12일 만에 귀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도 당당하더군요. 저는 크리스마스도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와이프는 저희 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에 저는 퇴근길에 나섰고 퇴근 도중 다른 차가 제 차를 뒤에서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또 다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금요일에 와이프가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금요일엔 또 보나마나 술파티가 열렸겠죠? 뻔하지만 다음날 정비를 맡겨놓은 제 차를 찾아 집에 주차해 놓고 잠깐 집에 들러 물건도 챙길 겸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닌 그 동생네 부부였던 겁니다. 저를 완전 속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뻔뻔하더군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이 변경된 거라며 절대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는 거 원래 약속돼 있던 거냐고. 맞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분노와 함께 집을 나섰고 지금 병실에 누워 핸드폰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와이프 얘기만 하냐?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와이프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 라고요. 네,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술을 끊거나 줄인다면 나도 변한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와이프는 시도도 안 해보고 제가 절대 안 변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담배를 끊을 테니 넌 술을 끊어라.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왜 삶의 낙을 끊어가며 그래야 되냐고 하더군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혼 얘기도 여러 번 오간 상태이고요.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생각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